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데이터 유출과 규제 위반으로 인한 주가 하락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투자자 브래디 네슬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는 코인베이스가 고객 데이터 유출과 영국 금융감독청과의 합의 위반 사실을 숨긴 채 나스닥에 상장했다며 이로 인해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고 결국 급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슬러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1년 4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코인베이스 주식을 산 모든 투자자들을 대표해 배상금 지급과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 경영진 2명도 함께 피소되며 향후 암호화폐 업계 규제 리스크와 기업 공시의 투명성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 진정한 현금의 대안이 되려면 탄력성과 프라이버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부테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더리움이 배워야 할 점을 짚었는데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한때 현금 없는 사회로 앞서 나갔지만 사이버 공격 가능성 등 디지털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최근엔 현금 사용을 다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모바일 결제 앱 스위시가 널리 퍼졌지만 시스템 마비 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노르웨이 역시 현금을 거부하는 상점에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현금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부테리는 이 같은 흐름을 예로 들며 중앙화된 디지털 결제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더리움이 디지털 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술적 진보 외에도 생존력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 기업을 통해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에 나섭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직접 매입할 계획인데요.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로 현재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상화폐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트럼프 일가와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친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업을 통해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은 이외에도 밈코인, 채굴업체, NFT 카드 등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이퍼리퀴드의 토큰 하이프가 초강세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이프는 최근 2021년 솔라나 급등 당시와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월 저점 대비 약 270% 반등한 데 이어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돌파하며 상승세가 본격화됐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선 다음 목표가를 약 51달러, 이후엔 최대 128달러까지로 제시하며 현재 가격 대비 24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분석가 안셈은 하이퍼리퀴드는 FTX 초기 모델과 유사하지만 완전한 온체인 구조를 갖췄고 거래 수익의 97%를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한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장기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잉여 전력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에 나섭니다.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2,0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배정해 외국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채굴장과 AI 시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총괄할 디지털 자산 감독 기구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은 거래소와 지갑, 토큰 플랫폼 등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자산의 토큰화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채굴 구조도 함께 추진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기오염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률 9위, 사용자 수는 2,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기술 국가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가 암호화폐 지갑 채택이 늘어나더라도 ETF는 여전히 핵심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에서 열린 솔라나 엑셀러레이트 행사에서 우드는 지갑은 아직 일반 소비자에게 너무 복잡하다며 사람들은 단지 버튼 하나만 누르고 싶어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ETF가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 대비 보험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5월 셋째 주에만 약 27억 달러가 유입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ETF는 출시 이후 자금 유입이 기대보다 적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제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드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입문 자산이라고 분석하며 이후 투자자들이 솔라나 같은 생태계로 확장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비트맥스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 중 400억 원은 연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인수, 나머지 100억 원은 운영 자금으로 쓰일 예정인데요. 비트맥스는 올해에만 4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해 보유량을 194개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국내 비트코인 보유일이 상장사는 223개를 보유한 위메이드로 두 회사 간 차이는 29개에 불과합니다. 회사 측은 해외 ETF 유입 자금과 글로벌 금융사의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이 유동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메타플래닛 사례처럼 비트코인 수익 전략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맥스도 5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며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25년 하반기 강세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댄 감바데오는 휴면 기간, 즉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보유 지갑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과거에도 이 지표가 상승 전환의 신호였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로렌스 레오파드는 연준이 결국 다시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워로우 모델을 바탕으로 5년 내 비트코인이 평균 32만 달러, 최대 18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장기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11만 2천 달러 선에서 저항에 부딪히며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RSI와 MACD 등 주요 지표는 중립 또는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 흐름에 힘입어 80%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SOPR 지표, 즉 소비 산출 이익 비율이 1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SOPR이 1을 넘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며 매도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디지털 자산 분석가 브라크 캐스메지는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급격한 매도보다는 전략적인 분할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700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선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4,000달러 재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